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비만 제3편 진행을 맡은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도 비만 그리고 그 합병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술이죠.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병원 위장관 외과의 이혁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위장 수술 그러면 알 것 같은데 이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술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비만 수술과 대사 수술을 합친 거죠. 비만 수술이라면은 뭐 살 빼는 쉽게 수술. 생각할 수 네. 있다시피 살 빼는 수술. 대사 수술이라면은 이제 뭘까 하는데 대사 질환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대사 수술이 되겠고 네. 그걸 묶어서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만이라고 할 때 정도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좀 BMI 기준, 즉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라면 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이 돼서 네. 보험 적용이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BMI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서 30 이상이면서. 제2형 당뇨병 네. 또는 고혈압 네. 또는 천식, 네.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 이런 등등의 이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 네. 또는 네. BMI가 35 이상이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환자. 네. 그다음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도 고도 비만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를 보니까 성인 인구의 5% 정도 된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만 대사 수술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비만 대사 수술은 2003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까지는 상당히 적은 숫자로 시행이 되다가 2010년부터 급격하게 늘어서 2013년에 피크를 도달했다가 2014년부터 다시 급격한 감소를 보여서 늘었다가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그래프에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저 녹색 그래프인데 저게 뒤에 설명드릴 위 밴드 수술이라는 겁니다. 유명 가수가 저 밴드 수술을 받았다가 또 빼고 나서 몇 년 뒤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만 수술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급격하게 줄게 되죠. 저 위밴드 수술이 체중 감소 효과가 비교적 적고 또 만기합병증이 그 장기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면서부터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위밴드 수술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 적용 전까지의 연간 비만 대사 수술 건수는 대략 500건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보험이 적용되면서부터 현재까지는 1000건 이상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만 대사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각 수술에 대한 설명과 그 선택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비만 수술 종류 3가지를 이제 그림에 그려놨는데요. 왼쪽부터 위우회술, 그다음 위소매절제술, 그다음 위밴드술입니다. 저렇게 위의 위쪽 부분, 식도와 가까운 부분을 인공적인 기구를 이용해서 졸라매는 시술입니다. 저렇게 졸라매면은 식사량이 아주 조금만 먹어도 더 이상 이제 포만감이 와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하는 거죠. 보통 평소 식사의 10% 정도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나마도 잘 내려가지 않게 돼가지고 체중 감소가 상당히 초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위 밴드 수술은 저렇게 하고 나면은 저게 다시 풀리거나 또는 너무 조여져서 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못 먹게 되거나 또는 효과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살이 찌거나 또는 너무 괴로워서 이걸 풀어야 되는 상황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금 이 왼쪽에는 2가지 수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하나가 위우회술, 그 다음에 소매절제술입니다. 위쪽 10% 정도를 아래쪽과 끊어주고요. 소장을 길게 해서 이 위쪽에 있는 부분과 연결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저렇게 하면은 먹는 양을 10% 내지 20% 정도로 줄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용적이 줄었으니까요. 위우회술이 가장 고전적인 표준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의 우회술은 수술 방법이 조금 어렵고 또 수술하고 나서 몇 가지 치명적인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위 소매절제술, 소매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소매절제술은 이제 저도 소매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소매를 잘라주는 거죠. 위는 주머니와 같은 모양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음식을 먹으면 이제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매절제술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위의 전체 용적은 한 20%, 15% 정도로 줄고요. 문제는 늘어나는 부분은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먹는 양 자체는 평소 수술 전에 먹는 양의 15%, 10%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소매절제술은 안전하고 상당한 체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소매절제술, 그 다음이 위우회술, 그리고 이제 위밴드술은 굉장히 적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우회술은 언제 선택하면 될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위우회술은 먹는 양도 줄여주고 흡수도 줄여주면서 또 다른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 호르몬의 변화라는 건데요. 음식물이 이제 아래쪽 소장에 먼저 도달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장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당뇨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위우회술은 보다 비만 대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체중도 빼면서 몸무게도 빼면서 당뇨도 조절하는 수술. 반면 소매절제술은 체중 감소에 있어서는 우회술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지만은 당뇨 조절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좀 더 비만 수술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수술 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병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만 대사 수술은 다른 암 수술에 비해 가지고는 수술 방법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환자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심장 기능, 또 폐 기능, 또 수면 무호흡증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턱이 무겁기 때문에 누워 있는 경우에 이제 턱이 가라앉아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골이를 많이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마취를 깰 때 발생하면은 환자가 회복하기 전에 그 호흡곤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매우 중요한 게 환자가 폭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억지로 막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식도가 확 늘어나면서 식도염이 막 오고요. 환자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체중 감소는 그다지 오지 않는. 그래서 수술을 아니하면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과적인 그 수술 전에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환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살 시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매우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잘 못 먹게 된다는 이유로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더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학적인 건강을 잘 체크하고 미리 사전에 조절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 후에 체중 감량이나 여러 합병증 개선 효과는 어떻습니까? 맨 위에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 저것이 비만 환자에서 그냥 다이어트 요법 또는 약물 요법을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이제 체중 감소율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체중 감소가 없었죠. 밑에 보이는 이제 꺾어져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살짝 올라가는 세 개의 그래프가 이제 수술인데요. 세 가지 수술을 했는데 세 가지 수술 다 차이는 약간 있지만 그 약물 치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20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비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지만은 요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요는 보통 뭐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 1년 뒤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10년, 20년 동안 체중 감소 효과가 이어지는 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비만 대사수술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주의를 해야지 합병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백질 보충이 중요합니다. 이제 근육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탄수화물 중심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덤핑 증후군이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무슨 요거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죽이라든지 뭐 국 같은 거 쉽게 넘어간다고 그런 거를 중심으로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어지럽고 이제 식은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가른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량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요요가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시 살이 쪘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에
재수술이나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재수술에 대한 것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우회술이라든지 이제 소매절제술하고 나서 다시 소매절제술은 이제 우회술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우회술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12지장 전환술이라는 뭐 굉장히 복잡한 수술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수술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뭐 약물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약물을 추가하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비만 대사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비만 대사 수술에 적응이 되는 분들의 1%도 수술을 받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계 비만 연맹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겠고요. 또 하나는 나는 수술 받을 만큼 뚱뚱하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수술이 안전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등등의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뚱뚱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와서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체질량 지수를 체크하면은 바로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비만 대사 수술에 적응이 되는 분들인데 접근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안전하고 또 한 번의 수술로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이 고도비만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와서 상담하시기에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70~80% 이상에서의 성공률을 보이고 아주 소수에서의 이제 다시 그 체중 증량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믿고 할 만한 그런 수술 치료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비만 세 번째 시간, 지금까지 진행해 조영민, 도움 말씀에는 저희 위장관 외과의 이혁준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 체중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